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재건축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으며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설을 전후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수년 동안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웃기만 했던 다주택자들 중에 파산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집안은 상승과 하락의 법칙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폭등 후에는 반드시 폭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증시가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1150원대로 급격하게 추락하 있으며 안전자산인 금은 약세, 은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부동산 때문에 폭망할 때가 왔다. 서울 집값 폭락 가파르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많이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락을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세가 9.13 대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대책 나온 지 3주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설 이후에 전환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안심하고 늑장 대응을 하게 된다면 또 원상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추가 대책해야겠죠. 여기 보면 일본입니다. 부동산, 상가 정말 많이 추락해서 고양이가 세일 70% 이게 들고 있네요.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지금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의 집값 하락 전제 조건, 만약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 8가지 조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또 집값이 반등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집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확한 현실 진단 그리고 통계 문제. 일단 한국감정원부터 조금 어떻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요. KB시대나 부동산 114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감정원은 보수적이 아니라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올해 상승으로 나왔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집값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일구 위안감 고치는 대책을 세우게 되고 또 한국은행도 지금 부동산이 별로 안 오른 것이냐 착각을 해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는 경제도 보지만 부동산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인 것은 정확한 현실 통계 이 진단을 하는 거. 두 번째, 집값 하락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세요. 정부는 한 번도 집값 하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화시키겠다, 잡겠다 말뿐인 그런 대책은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 또는 2008년 시세가 가장 현실적인 시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세보다 약 30에서 40% 하락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대책. 이때는 공급 문제, 그 다음에 자금, 부동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금리, 이 대책을 반드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금리 동결 인하할 때 신중하십시오. 금리는 동결하는 게 제가 맞다고 보여져요.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인하하겠지만, 자, 이따 미국과의 금리 관계를 제가 역학 분석해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집 팔지 않고 일반 서민들만 못 살게 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위공직에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총선 전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고, 강남, 서울 고가 아파트는 특히 특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강남 아파트가 항상 화근입니다. 이게 띄움으로써 자, 연달아서 이렇게 뛰기 마련입니다. 언론과 투기 세력들 지금 가관입니다. 매일 보면 집값 상승 못 시켜서 안 달랐어요. 그래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값 폭등 세 가지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자금이 넘쳐난다. 이게 돈이 남아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 은행에 저금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싸니까 대출 받고.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대해서 제가 정부가 해야 할 대책을 한번 내놔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부족은 이렇게 해결해라. 왼쪽 보시면 정부가 이것도 오판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이 정부입니다. 2018년 보시면 4만 가구, 2019년 4만 5천 가구, 20년, 21년, 22년 다 4만대예요. 그쵸? 그런데 사설기관인 직방, 부동산 114 보세요. 444는 비슷한데 2021년부터 2만, 만으로 확 줄어들죠. 제가 뽑은 자료로도 이게 맞아요. 이 정부 지금 예측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부자가 상한제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더 분양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오판을 갖게 되면요, 공급 문제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세우지는 못해요. 오른쪽 보세요. 2020년 이후에 급격한 공급 부족 맞습니다. 22년, 23년은 더 적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에 한해서입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잖아요. 그 다음 투자자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공급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 외국인들, 경기권, 인천권 이런 사람들이 서울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왜? 서울은 잡으면 뛰니까.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부는 단순 통계 자료로 방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이 지금 대책 나온 지가 몇 번이나 됐는데 폭등 폭락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3기 신도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서울 집값 하락에도 긍정적 영향입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은요, 공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린벨트를 좀 풀어가지고 공급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재초안이라든가 분상제 여파로 늑장 진행을 합니다. 분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속도 낼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돼요, 정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주택 임대사업 이것 때문에 매물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없지만 매물이 잠겨 있다 보니까 몇 건의 거래 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기 다주택 매물을 지금 토해내게끔 약간의 중과세를 없애면서. 근데 너무 혜택이 적어요. 그러면 누가 토해내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다주택이라든가 또는 임대사업 아예 폐지시켜가지고 매물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건 당근이잖아요. 그럼 채찍도 해야죠. 만약 토해내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제 집수가 많을수록 누진세를 때려버리겠다. 보유세, 누진세. 이거 하면요, 막 내놓을 거예요. 지금 당근만 제시해서도 안 된다고요. 막연하게 팔았을 때 중과세 때린다. 이건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누진세, 다주택자 누진세를 때린다. 그러면 안 팔고 못 빼겨요. 자, 어떻습니까? 확실한 해결 방안 아니나요? 두 번째, 폭등 원인이 넘치는 부동자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자금 2017년 1월, 19년 4월. 자, 1000조, 지금 1129, 대략 한 12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2기, 3기 신도시 보상금이 지금 너무 넘쳐나요. 그리고 현금이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돈 값어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이 뭔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현금 보유자 부동산 쏠림 방지. 그 현금조차도 하나같이 부동산으로만 몰려요. 왜?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불안하지. 예금 적금은 이자도 싸지. 소비를 하자니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부동산 대책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이 상추장에 집을 잡으면 너희들은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반드시 줘야 돼요. 정부가 그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집을 안 사죠. 그리고 주식 거래를 좀 혜택 줘가지고 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키고요. 예적금과 또는 소비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도움을 주고, 해외 부동산 투자 이것도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에 쏠리는 걸 분산 투자시키라 이거예요. 세 번째, 정부 단기 유동자금이 1200조인데 자, 이것을 지금 계속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유동자금 부동산 일부 유입만으로도 급격하게 집값 상승이 유발됐다. 이게 문제예요. 일부만 유입되는데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몇 건 가지고 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매물로 안 내놔요. 매도가를 약 20%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집값 주도 성장으로 심리가 극에 달해서 정부는 집값 주도 성장한 거 맞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집값 상승이 악순환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아서 부동산 쏠림을 방지해라. 이게 집값이 잡히면요, 부동산 투자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니까 투자하잖아요. 불로소득 하려고. 한국감정원 중심에 자, 부동산 시세를 탈피하세요. 왜? 한국감정원은 지금 맞지 않아요. 집값 많이 뛰었음에도 조금 뛴 것으로, 올랐는데도 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설 기관의 부동산 시세도 보면서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해라. 경제 문제 있지만 집값 폭등이 제일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경제가 부동산보다 큰 범위는 맞아요. 더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이고요. 부동산이 제일 문제이고 이게 정부 국민들의 여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폭등 원인은 사상 최고 금리 인하. 이렇게 해결하라. 여기 보시면 자, 미국 보세요. 물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벌써 쭉쭉쭉 계단식으로 올랐죠. 무려 9번이나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 떨어뜨린 다음에 겨우 2번 올렸어요. 그쵸? 이렇게 많이 올리고 우리나라는 겨우 2번. 폭도 적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그런데 미국이 떨어뜨리니까 우리나라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된 게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자,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단식 올린 다음에 떨어뜨린 거하고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떨어뜨린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인하했어요. 미국과 경제 여건은 다르지만 미국 9번 이상 할 때 겨우 2번 인상했다. 그런데 하락은 똑같이 시켰다. 한국감정원 조작된 통계로 집값 폭등 알지도 못하고 경제 침체 때 인하만 하고 있는 한국은행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 위기 봉착 상황이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유지를 해야죠. 자, 그리고 국제 환율, 금리, 물가, 부동산을 고려해서 자,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인상이나 인하는 중립적으로 1주택부터 전세자금 대출 폐지시키는 게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갭 투자라든가 집값 상승의 원흉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대출, 신용대출까지도 차단시켜야 돼요. 특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신용대출로 마구잡이로 지금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그것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요. 정부 부동산 관련 투자 적극 차단하고요. 갭 투자, 외국인과 상경 투자는 억제시켜라. 자, 집값 대폭락 중 정부 방심하면 또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보니까 집값 탐합 변호사까지 동원했대요. 정부 일벌 100개 하겠다고 지금 큰소리 치는데 말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세금 세게 때리세요. 투기꾼들은 세게 해도 돼요. 자, 서울 재건축 17주 만에 하락 전환.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 9.13과 비교도 안 되는 12.16 대책. 즉 뭔 말이냐. 강남 재건축 가격 낮춘 급매물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국토부 3년 서울 집값 상승률 44.2%. 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누가? 11.46%밖에 안 올랐다고 국토부가 반박. 여러분들 2016년에서 19년 비교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11%밖에 안 뛰었나요? 그러면 5억짜리가 5천 뛰었나요, 지금? 10억짜리가 1억 뛰었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응? 좀 혼 좀 나야 돼요. 아니, 지금 사설기관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44%가 아니라 한 70%뛴 것 같아요. 그런데 11% 뛰었다고 왜 반발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하고. 왜 이게 문제냐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인정하면요, 안 바뀌어요, 정책이. 아, 집값이 이렇게 10%밖에 안 뛰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집값을 잡겠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집값 확실하게 잡았다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투기꾼과의 전쟁. 말이 안 되네요. 자, 여기 11.46% 올랐는데 투기꾼과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한 40, 50% 이상 뛰었다는 걸. 12.16 대책으로 집값 안정시키세요. 방심하면 또 망합니다. 17일 올해 첫 한은 금통위 전문가 전원
동결시켰다. 잘했어요. 다음 달도 동결시키고요. 특별한 사항 아니면 금리 동결. 서울 강북 아파트 16주 만에 집 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제 강북마저도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부 안심하지 마세요. 한두 건 가지고 집값이 뜁니다. 그러면 왜 한두 건 가지고 뛰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말해보세요. 임대주택 사업. 그걸로 매물이 묶여서 그래요. 그 누가 임대주택 사업 장려했죠? 김현미 장관. 또 부러지죠? 자, 10세 미만 아동의 아파트 건물 증여. 애가 뭘 안다고 52%나 급증. 집값 뛴다고 하니까 손에 눈이 멀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거 조금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금을 더 세게 때리게 하거나. 좀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서민들은 지금 피죽 먹고 사는데 금수저들은 싹쓸이 애들까지도. 자, 12.16 대책 최단기간 추락중 12.16 대책 여파 매매가 18주 만에 하락. 여기 보세요. 정말로 재건축 12월 13일 11월 10일 원래 한참에서 떨어지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지금 강남 재건축이 하락한 게 아니라 서울 재건축이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집값도 0.01에서 0.09 이제 0.0 단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2.16 대책 발표 직후에 조사기관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보시면 자 지금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이게 0인데 0 근사치까지 다 몰려있네요. 보시면 초록색 송파구, 노란색 서초구, 그리고 이 빨간색 강동구, 약간 조금 진한 노란색이 강남구. 여기에 다 몰려있죠. 이제 일반 아파트들도 마이너스로 곧 전환할 것 같아요. 강남 3구는 지역별 매수의 지수. 이번에는 단순하게 시세가 아니라 어떤 지수 보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지금 130 거의 140 언저리까지 갔다가 그나마 강남이 지금 110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103.4 이제 100m로 떨어질 것 같네요. 강북은 오히려 100m로 떨어졌어요. 97.5. 자, 주택도시 주택 가격별 매매 변동률. 이게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잘 보세요. 런던 자 3년 동안 39.6, 뉴욕 16.2, 파리 6.3, 베를린 63.1, 시드니 54.8, 도쿄 4.1, 상하이 55.5. 근데 서울이 18.9가 올랐대요. 내가 보기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 오른쪽 보세요.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 도심 아파트값. 자, 넘베오 자료 보면 지금 여기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요. 런던 하나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싸지.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베이징, 뉴욕, 파리, 도쿄 다 제꼈죠. 더군다나 상승률로 본다면 44.2로 3년 동안 세계 1위예요, 1위. 근데 아까 18% 뛰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여기 보세요, 왼쪽. 제일 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이거 조작 맞아요. 아니면 멍청하거나. 자,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 급등 보십시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벌써 중위 가격만 보세요. 4.6억짜리가 지금 9억인데 2배 뛰었는데 무슨 여기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하라고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집값을 못 잡습니다. 도쿄 주택지 평균 가격 1991년에 얘들 평당 1,400이었던 게요. 여기 보세요. 거의 500, 40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 회복하는데 회복도 별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우리나라 집값 보세요. 똑같은 1991년이에요. 자, 여기서 일본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2배 정도 무너졌어요. 여기는 4배 무너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2배밖에 안 무너졌다지만 여기 올라간 거 보세요. 일본은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죠. 자, 누가 거품이라고 보이나요? 이거 같은 연도 똑같이 해줬어요. 자, 이거 자료 토대로 했더니 일본보다 2배 이상 거품이더라고요. 약 2.3배. 그리고 세계 이건 1, 2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 빼고. 중국은 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상한 나라예요. 조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나라 거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판해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다가 피멍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증가하는 증여, 정부 지지도 부동산 꼴찌. 증여, 여기 보면 증여 받는 사람, 파란색. 증여 가액, 초록색이에요. 보시면 다 늘어났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다 올라간 거예요. 30%, 20%, 30%다 올랐죠. 여기 밑에도 보세요. 건물도 마찬가지. 자, 50%, 80%, 50%.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아, 부동산은 돈 된다. 이러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부 국정 운영 평가 봤더니요. 자, 여성분은 이 까만 게 평균치예요. 약간 낮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세요. 주거 부동산은 완전 바닥이에요. 제일 많이 꺾였죠. 일자리 고용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안 좋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주거 부동산임을 딱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신뢰도를 잃은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제일 많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까만 거 중간에 비해서.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보다 이 초록색인 부동산이. 즉, 이번에 만약 정부가 총선에서 성공을 한다면 부동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 만약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부동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집값을 잡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추가 부동산 규제, 채권 입찰제라고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럼 로또 청약이 쏟아지니까 토해내게 해자. 이게 바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신고허가제.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작성해가지고 신구, 지방 단체장에게 허락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 연장. 이거 30년을 40년으로 확대시켜야 돼요. 지금은 쓸 수 있는 카드 다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제시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와 관련 세금 강화. 이건 당연히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야 돼요.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뭘 첨가시켜라? 바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라. 다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자들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라. 그리고 누진세 같이 때려라. 자, 은행 대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자, 부동자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도 늘어나서 지금 아주 심각해요. 여기 요즘에 이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팁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투자에 대한 팁. 꼭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팁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집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서울과 분당, 용인 리모델링 현황 보여드릴게요. 서울 여기 쭉 있습니다. 42개 단지 25,638가구가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어요. 뭐 건영, 대치, 대청, 우성 9차, 현대 1차, 성경 3차.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분당 지역 몇 군데 안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포함해서 자, 분당, 매화마을 1단지, 공무원단지죠. 2단지도 있습니다. 야포동에. 그 다음에 여기 정자동 쪽이 좀 많아요. 느티마을 3단지, 느티마을 4단지, 한솔마을 5단지, 그리고 무지개마을 4단지, 구미동 제일 남쪽이죠. 오리역 있는데, 그 다음에 용인 수지구 쪽 초인마을, 신정마을 8, 9단지, 동부 1차, 보원, 수지벽산, 죽전, 동성 1, 2차 등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 이거예요. 지금 매수해도. 자, 여러분들 이것은 부동산 거품지대예요. 이 서울의 원 동그라미 색깔이 진할수록 거품이 심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순서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뒤로 갈수록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건 경기도입니다. 역시 색깔이 진할수록 안 좋단 말이에요. 이기 신도시는 따로 뺐죠. 다 안 좋아요.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이 순서대로 잡으면 안 돼요. 다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역시 색깔 진한 순서대로 잡으세요. 왜? 얘들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누가 뛰느냐? 이 색깔 순서대로 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 만평들이 많네요. 쏟아지고 있네요. 거품이. 여기 사방에 거품으로 지금 사람이 어쩔 줄 몰라하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거품에서 목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품을 불고 있는데 아파트 부자들이 딱 풍선에 이걸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쇼쇼쇼를 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집값 하락은 가시화될 것이며 5년 동안 가위 눌림으로 살아왔던 무주택자들도 최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상투장에 매수하였거나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